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았습니다. 60세 이상은 기본 접종을 마치고 4개월 뒤로 지금보다 2달, 50대는 5개월로 지금보다 1달을 줄였습니다. 50세 미만은 당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또 모더나 백신은 앞으로 30세 이상한테만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윤수 기자입니다. 앞으로 60세 이상과 요양시설 입소자, 기저질환자는 접종 완료 뒤 4개월, 50대와 경찰, 군인 등은 접종 완료 5개월 만에 추가 접종을 받게 됩니다. 추가 접종 간격이 기존 6개월에서 나이 등에 따라 1, 2개월씩 단축되는 겁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확진자가 느는 데다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잇따르는 만큼 추가 접종을 서두를 필요가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예방접종 효과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감소한다라는 그 한 가지 면과 함께 겨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델타 변이주의 감염이 심각할 것이라는 실제로 방역당국이 국내 접종 완료자들을 분석한 결과 델타 변이로부터 감염을 예방하는 중화항체 값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 후 3개월 만에, 화이자는 5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 백신의 효능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접종 간격이 당겨지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5세에서 74세도 내년 2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올겨울 안에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어 돌파 감염과 위중증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올 연말까지 추가 접종 대상은 1,378만 명으로 오는 22일부터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40대 이하로 추가 접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30세 미만에 대해선 심근염과 심낭염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모더나 백신보다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서 30세 미만은 기본 접종을 모더나 대신 화이자 백신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차 접종을 받지 않은 30세 미만은 1, 2차 모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이미 모더나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한 경우 2차는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하면 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오늘 위중증 환자가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섰고 새 확진자도 역대 두 번째로 3,000명을 넘었습니다. 과연 단계적 일상 회복 중인 지금 우리는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정부가 5단계로 평가할 새로운 지표를 내놓았습니다. 확진자 발생부터 병실 사정, 백신 접종률까지 모두 17개 지표를 묶어서 판단하는 건데요. 이준범 기자가 설명합니다. 2달 전 8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또다시 4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고 일부 점포는 거리가 가까웠으며 종사자 간 식사를 함께하며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187명으로 2달 만에 다시 3,000명을 넘기며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522명으로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확진 규모에 비해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많은 상황입니다.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일상회복 유지 혹은 중단의 지표가 되는 위험도 평가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과 의료 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그리고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과 고위험군 추가 접종률 5가지가 위험도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이 지표들을 근거로 일주일간의 주간 평가, 4주간 단계 평가, 유행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긴급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위험도 평가 결과는 매우 낮음부터 낮음, 중간, 높음, 그리고 매우 높음 5단계로 발표됩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난주 위험도를 평가하면 수도권 위험도는 중간, 비수도권은 매우 낮음이고 전국 평균으로는 낮음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과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의 지표들이 낮아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표 하나가 얼마가 초과하면 바로 그 비상계획을 발동한다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핵심되는 그런 지표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되 질적인 평가 등을 같이. 그러나 이번 주에는 위중증 환자와 확진자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발표되는 주간평가 위험도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전국적으로 75%를 넘겼거나 주간 위험도가 매우 높음일 때는 곧바로 긴급 평가를 실시해 일상 회복 중단 등 비상계획 시행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50만 명의 수험생들이 내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데요. 무엇보다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열심히 준비한 우리 수험생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준비한 만큼 시험 잘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비 소집이 있었는데 정부도 모두가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차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수험표가 담긴 봉투와 학부모들이 준비한 떡과 간식도 건네봤습니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예비 소집이 실시됐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게 있으니까 다 쏟아붓고. 코로나19로 힘들게 시험 준비를 해온 수험생들 335 모여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잘 보자. 화이팅! 지난 11일부터 어제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은 하루 평균 304명이나 됩니다. 이 때문에 수능장에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험장마다 소독 등 막바지 방역 점검도 꼼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101명, 이 중 실제 수능에 응시하는 인원은 6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자가격리 수험생도 105명에 달합니다. 확진 수험생을 위해 32곳의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시험장, 자가격리자 시험장 112곳이 마련됐습니다. 수능 당일 새벽에 확진될 경우 학교나 보건소, 관할교육청에 신고하면 확진자 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보건소는 오늘 밤 10시까지 수험생 신속검사 체계로 운영됩니다. 또 수능 시험장에서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건물 안에 마련된 별도의 교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교육청이나 보건소에 가셔서 수험생임을 밝히시고 검사를 받으시면은 필요하신 조치들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지난해 수능과 달리 칸막이는 점심시간에 수험생이 직접 설치하고 사용 후 반납합니다. 수험생들은 내일 오전 6시 반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시를 완료해야 합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